그 나중에 보면요. 이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아까 몸하고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마음하고도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대화하나요? 내가.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 슬픈 내가? 영혼의 존재 믿나요? 네, 믿어요. 영혼? 네. 네. 우리 학교에서 영혼의 존재를 가르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가르치도록 돼 있을까요? 학교는? 학교는 좀 과학적인 것만 가르쳐요. 네,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가르치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쑥스러운데 저는 과감하게 영혼의 존재를 학교에서 인정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연구하는 자들은 또 소통하는 자들은 가능한 게 어떤 사람들이 양쪽으로 해서 근거 이론을 타당한 객관적인 걸 하지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건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된다 그러면 진실을 소통할 수 있는 툴을 그 물꼬를 저희가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화가 나 있구나. 왜 화가 나 있어? 자꾸만 저 친구가 그냥 나를 성가시해서.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참아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친구야, 네가 나를 자꾸만 성가시켜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줄 아니?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화가 나 있단다. 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영혼의 존재가 있다면 그냥 뚜껑 열려서 이자가 뭐 방송 정보에서 할 수가 있네. 이게 아니라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통 문제인 거예요. 그 소통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 존나 열받아요. 존나 짱나요. 생방송이 되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현실이에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길이 닫아버리지만 존나가 뭐야? 그 새끼가 네가 말하는 그 새끼가 누구야? 있잖아 집에 사는 년이 누구야? 있잖아요 밥 해주는 년. 네. 전정 선생님 잘한다. 시청률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교육도 변화도 하고 있고 사교육 또한 앞전에 제가 SLP도 말하고 청담어학원도 말하고 아발론도 파고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중언어를 가져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도 그리고 참된 아이로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화두에 박사님이 나아가시는 방향은 누군가가 진실로 누군가는 이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 꿈을 꿀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은 소통인데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니 그게 이제 자꾸 오류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무슨 엄마, 아빠 그러면 짜증나는 존재, 나한테 잔소리하는 존재 이렇게만 지금 인식을 사춘기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엄마가 뭐 공부해, 뭐 일찍 들어와, 뭐 이런 게 그냥 사사건건 다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밖으로 나돌고 친구들 있고 또래 집단이랑만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뭐랄까 자기 안에 되게 갇히게 되잖아요.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고 단절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엄마를 뭐 집에서 밥하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는데 인성교육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잠깐 PPT를 좀 보시면요. 앞전에 선생님 이게 지금 PPT가 하나가 돌렸지만 앞전에 말씀드릴 때는 소통을 할 때 내 심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내 문화적인 영향이 또 달랐을 경우에 내 감정 상태가 불안했을 때 내가 기억이 특히나 폭력은 좀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폭력은 기억과 함께가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는 잊혀졌다가 어떤 사건이 다가올 쯤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걱정하는 거는 관심일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소통의 방해 요인은 문화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먼저 겨냥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모인 집단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 잘해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들이 오시고 우리 어머님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잘 담당해주셨던 분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 아버님들이 오시고 우리 아버님들과 우리 아이와 함께 했을 때 가족의 문화가 어때요? 우리 집은 이런데 얘네 집은 이래요. 서로 다른 문화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이제 우리가 열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를 만드는 의도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지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의 역량도 쓰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결국 우리 가정의 변화는 이 교육청에서 가정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요청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또 결국 부부가 제대로 서야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그 부부간에 뭐 잘못되면 그 대체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로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 어머니가 아이가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면서 아이를 같이 잠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 아이는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제 자꾸 아이가 아이를 핑계를 하는군요. 그랬을 때 남편 입장에서는 나의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소홀하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경제적인 여건으로도 가게 돼서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사회 국가와 영향이 밀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 이제 왜 하필이면 쟤네한테만 투자해? 왜 하필이면 저런 대상한테만 투자해가 아니라 그거서부터 시작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기회에 당혹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교육받은 습성들이 있어요. 이전에 일방적으로 떠먹이는 훈련을 떠먹이는데 익숙해졌던 우리 어른의 문화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좀 금물.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접근을 정말 해야 된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접근이 뭔지 한번 전명 씨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단지 그냥 인성교육을 훈화 또 혹은 체벌 뭐 이런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행동적으로 수행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실제로 상담실에 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론 차원에서는 1대1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에 그리고 아니면 금연에 아니면 사회성에 아니면 자아 증진에 사전 검사.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사전에 검사를 하고요.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리스크를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크구나, 이 아이들은 학습에 대해서 좀 더 크구나, 이 아이는 사회성에 대해서 좀 더 크구나, 이 아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크구나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하고 그 아이들에 맞는 집단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집단 수업을 하면 나와 같으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저 아이도 경험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같은 동질성이 있고, 집단 안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지지받으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대안을 마련할까? 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장엔 해봤어요. 네, 했는데 또 어려웠어요. 나도 그랬어. 다시 의사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 게 결국은 학교 안에서든 또 방과 후에서든 1대1도 가능하고 1대4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교사, 부모님도 전부 다 가능한. 그러면 금방 검사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부모님 만나니까요. 다른 의도를 따라서 기본적인 검사, 검사 많잖아요. 기본적인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PPT를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레이저가 앞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돌려줘야 되는데요. 엔터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펜 앞으로 돌려주시면
제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질문을 해서 순서가 좀 꼬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 그 사전에 이렇게 그 준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특히 우리가 이제 심리, 학습, 또 적성, 진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측정하는 그런 각종 검사들이 좀 필요한데 아마 우리 저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이런 걸 기억할 것 같아요. 그 IQ 검사. 이런 IQ 검사는 이제 안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이러한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이 참된 사람이라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실로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그 화두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구이고 나한테 발생되어지는 내 몸으로부터 오는 이 중요한 것들을 잘 알고 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를 부분을 알 수 있는 검사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서 롤모델 또 관련 중심 책, 선호대학 지금 갈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친구들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시간을 이제 검사로 활용하는 거고요. 또 학습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코넬로트법, 공교육에서 많이 하는 수업들이 이제 코넬로트법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마인드맵으로 하는 수업 방식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별 시험 준비, 노트 필기, 집중 전략, 또 과목별로 어떻게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편안해하는 공부 환경이 어떤지 나만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주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해볼게요. 했는데 실제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시 해볼게요. 라고 하는